엉터리 풍수가가 뒤바꾼 팔삭동이의 운명. 그 기적의 서사. 옛 조선의 깊은 밤. 사람들은 만삭의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 팔삭동이에 대해 상반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는 천운을 타고난 귀한 아기로 보았으나 대다수는 출산의 순리를 거스른 불길하고 부정한 징조로 여겨 가문의 불운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날 한양 근교의 평범한 양반가에서 고통 속에 태어난 이 작고 여린 생명이 한 여인의 절박한 사랑과 한 남자의 거짓말로 인해 모든 불운을 씻어내고 마침내 이 나라의 최고 지위에 오를 재상의 운명으로 기록될 줄은 말입니다. 이제 한며느리의 결백을 향한 간절한 투쟁, 시동생의 교활한 모함, 그리고 엉터리 풍수가가 펼쳐낸 기적 같은 운명 조작극의 전말을 모든 디테일을 살려 압도적으로 상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점 늦가을 밤의 울음. 그리고 냉혹한 의심의 시작. 모든 불행은 한 번의 우렁찬 울음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늦가을의 초저녁. 이미 찬 기운이 감도는 한양 근교의 양반가였습니다. 안채에서 박씨 부인이 갑작스럽게 산통을 겪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예정일보다 2달이나 빠른 진통 소식에 경악하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아직 10달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르게 나오면 어찌 되는 것인지. 초조함과 공포가 뒤섞인 침묵 속에서 긴 산고의 시간이 흐른 끝에 산파가 황급히 방문을 열며 마님께서 아드님을 낳으셨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얼굴은 잠시 기쁨으로 환해졌습니다. 손자로구나. 손자 아이고. 드디어 대를 이을 손자를 보는구나. 작지만 울음소리만큼은 우렁찼던 아이. 이름을 정훈이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가 피어난 꽃처럼 쉬이 시들었습니다. 며칠 후 각씨 부인이 산후조리를 하고 있을 때 집안의 둘째 아들, 즉 박씨 부인의 시동생이 교활하고 대산적인 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밀히 시어머니를 찾아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형님 내외가 봄에 혼례를 올렸으니 겨우 8달쯤입니다.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보통 아이는 10달을 품어야 하는 법인데 팔삭에 나왔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며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무리 혼례를 올리고 바로 아이가 들어섰다 해도 10달을 채우지 못했다니. 시동생은 겉으로는 염려하는 척했지만 이미 혼전, 불륜이라는 흉측한 독을 시부모의 마음에 깊숙이 주입한 후였습니다. 시부모의 눈빛은 따뜻했던 축복에서 냉정한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점 가문에 닥친 애군과 시동생의 악의적인 모함, 설상가상으로 하늘이 집안을 벌하듯 큰아들, 즉 박씨 부인의 남편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의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용하다는 한의사를 불러 약을 다려 먹여도 침을 놓아도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기침은 멈출 줄 몰라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집안에는 공포와 초조함의 냉기가 감돌았고 시부모는 이제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시동생은 다시 한번 도끼를 품은 말을 던져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시부모가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탄식했습니다. 아버지, 형님의 병이 시작된 것이 정훈이가
태어난 직후부터가 아닙니까? 소자도 믿고 싶지 않지만 팔삭에 태어난 아이는 부정한 기운을 가지고 와서 가문에 애군을 들게 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 교활한 말은 이미 두려움에 지쳐있던 시부모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이제 팔삭둥이 정우는 가문의 불운을 가져온 저주의 씨앗이 되었고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각시 부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제 증오와 살기로 가득 차 각시 부인을 대하는 태도는 낯이 죄인을 다루듯 냉정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어가는데 너의 아들은 날로 살이 오르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에 생긴 일 아니냐. 박씨 부인은 날마다 심해지는 모함과 시어머니의 모진 질책, 그리고 시동생의 뒤끝 없는 비아냥거림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그녀를 불러세워 내 입으로 솔직히 고백해라. 정훈이가 정녕 우리 집안의 핏줄이 맞느냐 라며 노골적인 추궁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온몸을 떨며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코 그런 흉측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사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옵니다. 정훈이는 분명 서방님의 아들이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귀를 막았습니다. 시동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 저 아이만 없으면 형님께서도 반드시 낳으실 것입니다. 불길한 아이를 당장 내치셔야 합니다. 라며 부모를 더욱 집요하게 선동했습니다. 3. 절망 속의 결단과 명풍수가에게 건넨 최후의 희망. 남편의 병세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마침내 눈을 뜨지도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소.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을 위해 조선, 팔도에서 가장 좋은 명당 자리라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소. 그들은 한양에 거주하며 명성이 자자한 최직관을 수소문하여 명당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시어른들께 차를 내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양의 최씨성을 가진 명직관, 혹시 아버지의 그 친구분이신가?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결백과 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을 편지에 모두 담아 수소문 끝에 최 직관의 아들인 최덕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최덕보는 28세의 노총각으로 그의 아버지는 풍수의 대가였으나 아들인 그는 풍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엉터리 풍수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 약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그는 아버지의 명성을 등에 업고 각시 부인의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를 대단한 명풍수가의 아들로 대우하며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최덕보가 사랑채에서 쉬고 있을 때 각시 부인이 여종을 통해 그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진실을 물었고 최덕보는 결국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풍수를 제대로 모릅니다. 명당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백에 박씨 부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지만 그녀는 곧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녀는 최덕보에게 시간을 벌어달라 부탁하고 친정아버지께 급히 서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최후의 도움을 청하는 피눈물 나는 서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도착한 답장은 각시 부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딸아, 아비의 친구였던 최치수가 죽기 전에 내게 귀한 명당 자리를 알려주었다. 내가 묻히면 좋을 자리라고 했지. 하지만 내 딸아이 하나 살리지 못하면
이 명당이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 자리를 내게 알려주마. 부디 이 자리의 기운을 빌려 시댁의 의심을 이겨내거라. 친정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이 담긴 명당에 이치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4점 엉터리 풍수가에 연출된 명당 발견과 위대한 거짓말. 다음 날 최덕보는 시동생의 집요한 감시 속에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산 이곳저곳을 헤매며 며칠 동안 시간을 끌었고 시동생은 매번 젊은 사람이 무슨 실력이 있겠소 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최덕보는 명당은 신중해야 합니다. 서두르다 화를 부릅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박씨 부인이 알려준 정확한 위치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마치 운명처럼 보이게 연출해야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발을 헛디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모두가 놀라 달려왔을 때 그는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나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바로 여기야. 하늘이 소인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옵니다. 그는 비록 엉터리였으나 아버지에게 배운 기본 지식과 편지에 적힌 지형 정보를 조합하여 과장되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좌청룡 500호가 완벽하게 감싸고 앞으로는 맑은 물길이 흐르며 뒤로는 주산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명당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자리옵니다. 시아버지는 기뻐했지만 시동생은 넘어지다가 찾은 명당을 어찌 믿습니까? 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시아버지는 다른 유명한 직관 3명을 불러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후 초빙된 3명의 직관은 산세를 면밀히 살핀 뒤 이구동성으로 극찬했습니다. 이곳은 진정 천운이 깃든 명당이옵니다. 산의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덕보가 찾은 곳이 진짜 명당임이 확인되자 시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성대한 술상이 차려졌고 시아버지가 최덕보에게 최후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직관나리, 그 자리에 내 아들이 묻히면 우리 집안에 어떤 복이 오겠소? 최덕보는 박씨 부인과 약속했던 인생 최대의 거짓말을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땅에는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 기운이 워낙 강렬하여 칠삭동이나 팔삭동이 같이 이르게 태어나는 아이가 이 집안에서 나온다면 그 기운을 온전히 받아 장차 크게 될 자리옵니다. 순간 방 안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르게 태어나는 아이, 혹시 이미 우리 집안에 그 아이가? 최덕보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태어났군요. 그 아이가 바로 후세의 나라 재상이 될 아이입니다. 명당의 기운이 이미 그 아이에게 흘러들었습니다. 5점. 재상의 운명으로 바뀐 팔삭동이. 그리고 가문의 화해. 이 엄청난 예언 앞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 귀한 아이를. 시어머니는 자신이 박씨 부인과 정은이를 모질게 대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했고 시아버지는 당장 며느리를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들 정은이를 안고 들어서자 시부모는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우리가 너의 결백을 의심하고 귀한 손자에게 죄를 지었구나. 시아버지는 정은이를 번쩍 안아들고 우리 손자, 장차 큰 인물이 될 우리 귀한 재상 손자라며 환호했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이 없애려 했던 조카가
나라의 재상이 될 운명이었다는 사실에 놀라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최덕보가 알려준 친정아버지의 희생이 담긴 명당 자리에 묻혔고, 최덕보는 후한 사례와 함께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박씨 부인과 아들 정훈은 가문의 가장 귀한 존재로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정훈이는 자라면서 뛰어난 영특함을 보였고, 글을 배우면 단번에 깨우치고 예절을 익히면 스승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마침내 20살이 되어 과거에 응시했고 장원 급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엉터리 풍수가가 절박한 심정으로 내뱉었던 그 예언처럼 정훈이는 정말로 청렴하고 능력 있는 관료로 이름을 떨쳐 조선의 재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간절한 지혜와 결백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한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엉터리 풍수가의 재상 예언이라는 위대한 거짓말이 결합하여 절망에 빠졌던 팔삭동이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조선, 야담 속의 영원한 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